지금 그 강원도 국감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가장 뜨거운 게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과 관련돼서 최근에 열렸었던 도의에서도 10분이 발언을 했는데 그중에 거의 절반이 전부 이 문제를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언론 스크랩을 해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이로 덮여 있어서 제가 이제 이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밖에서 보기 때문에 또 다른 모습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의아스러운 몇 가지 지금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지사님,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 사업비가 8,405억 원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강원개발공사가 공사체를 발행을 하는 게 6,661억 원, 80% 정도가 공사체를 발행을 해서 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분양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강원개발공사가 사실은 저는 이제 충북에서 왔는데요. 강원도가 어떻게 개발을 하냐에 따라서 충북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눈여겨봤는데, 알펜시아 개발 사업이 실패하면서 막대한 부채를 떠안았고 하루 이자만 1억 원이 넘는 빚더미에 시달렸던 곳이 강원개발공사 아닌가요? 좀 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 강원공사와 개발공사, 강원도와 개발공사는 사업비 60%인 1조 억 정도를 차입해서 사업을 시행했다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 우려가 좀 있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거는 전혀 다르고요. 그때 제가 인수인계를 받을 때 그 부채 비율을 700%를 넘게 받아서 지금 여러 가지 또 토지 출자도 하고 여러 가지 경영 개선을 이루어서 지금 200% 초반대로 이 재무 구조를 굉장히 지금 개선을 시켜놨습니다. 주로 이제 강원개발공사 같은 경우에 재무 상황을 부채 비율을 낮춘 이유가 2021년도에 900%까지 갔다가 지금은 200% 정도 그러셨나요? 네. 근데 도유지였던 농업기술원, 붕어섬, 대관령 풍력단지, 삼청동 부지, 안양 하조대 부지 등을 현물 출자해서 부채 비율을 낮추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강원도의 알토란 같은 도유지를 현물 출자해서 오히려 빚에 허덕이는 개발공사를 살려놨는데, 그걸로 대규모 공사체를 발행해서 빚을 내가지고 사업을 강행하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만 지금 이 강원개발공사를 살려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 개발공사로 하여금 행정복합타운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아주 오랜 시간에 걸친 심의를 받았습니다. 지사님, 저는요, 이렇게 이런 이제 알토란 같은 도유지를 현물 출자를 할 때 제일 두려워하는 게 미래 세대에게 허락을 받았냐 하는 점이에요. 현재의 도지사가 미래에 있을 향후 춘천의 새로운 개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게 이렇게 할 수 있었나, 이게 도민들의 의사는 물었나에 대한 그런 의아심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2023년 출차한 농업기술원인데요, 개발공사 소유권이 아직 없죠. 이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핵심인 농업기술원하고 농산물 원종장으로 보이는데, 이곳에 농지가 있고 농지법상 개발공사 취득이 불가능한 구조네요. 거기도 지금 그 출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 취득을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농지 전용을 해서 소유하고 부채를 줄여서 공사체를 발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전 이것도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성도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했고, 우도동 도시개발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인데다가 이 상황을 지속을 하면은 2,400억이 펑크가 났는데, 그런 공사체 발행도 부족할 것 같은데 대책은 있나요? 네, 그거는 분리해서 봐야 되고요. 우두동 사업은 미흡이 낮지만 똑같은 기관에서 평가했을 때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은 보통으로 합격 통보를 받았던 것입니다. 빚내서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면
나머지 사업비 1,700억인데요. 이거는 아파트 분양 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이라는 거죠. 아파트를 자체를 분양하는 게 아니라 토지를 분양하게 되는 거예요. 토지를. 근데 분양률이 98.32%, 그러니까 98% 이상과 같은 까다로운 조건을 달성해야지만 재무적 타당성이 확보가 되는 건데 이게 가능합니까? 아펜시아도 분양 안 돼가지고 부채가 많이 생긴 거 아닐까요? 네, 그런 것을 포함해서 공기업 평가원에서 평가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춘천시청에서 이걸 반려 처분을 해서 행정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복합타운이 지금 행정적으로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과의 갈등을 일으킨 거잖아요. 어쨌든 지사님이 2022년부터 추진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춘천시가 예. 거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합타운은 춘천시에서 그런 반대 입장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지금 도청 이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어쨌든 추진 중에 지금 이제 있다는 내년에 것을 선거를 말씀드립니다. 앞둔 도지사가 도지사 4년 동안 임기 동안 계속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거를 가지고 결국은 시민들이 반대를 했고 이렇게 해서 무리를 일으킨 거잖아요. 어쨌든. 강원개발공사가 그렇게 된 거는 지난 도정에서 자 잠깐만요. 한 부채가 가지만 900%까지 올라간 거를 한 저는 가지만 200%로 더 제가 살려놨습니다. 의아한 거를 이게 행정복합타운을 준비하면서 하수처리 계획 저는 상하수도 처리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기반시설 계획이 애초에 상수도가 69억이었었고 하수도는 104억이 된다고 해놓고 상수도는 최초 69억에서 456억으로 하수도는 104억을 예상했다가 576억 원으로 총 합쳐서 859억 원이 드는 이런 계획이 제대로 안 돼 있던 거 아닙니까? 행정타운은 졸속으로 추진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복합타운은 지금 반려된 상태로서 나중에 춘천시와 더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할 건지 나중에 고민을 해서 지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복합타운 춘천시하고 뭐 다시 논의를 하시겠다고 하면 이것도 뭐 원점 재검토하시겠다는 뜻인가요? 하여튼 저희는 신청을 했는데 춘천시에서 반려를 한 상태 이런 네.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도청부터 추진을 하고 나중에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제가 왜 그걸 여쭤봤냐면요. 이게 연역을 보면 22년 1월에 캠프 페이지 부지로 도청사 이전 추진하기로 강원도하고 춘천시하고 지금 김진태 지사님 취임 이전에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있었는데 당선되시고 나서 바로 직후에 22년 6월 달에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 캠페이지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아예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이 된 겁니다. 네, 하여튼 그때 그렇게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셨죠. 그때 춘천에서는 이제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었고요. 또 춘천에서 뭐를 반대했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러니까 전면 재검토 선언에 대해서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그렇던데요. 그때 그렇지 않았고요. 춘천시장이 만류했다라고 돼 있. 그거는 조금 와전된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민선 8기가 되면서 그럼 도청을 새로 어디로 이전을 하자. 그래서 그 이전 부지 선정 위원회까지 열어서 그렇게 하는데 춘천시에서도 6군데에 해당하는 찬성했다는 건가요? 부지를 전부 다 우리에게 제시까지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고은이. 그 춘천시에서 찬성했다는 건가요? 찬성 당연히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예, 고은이로 이건 뭐 사실관계는 뭐 고은이로 가기로 했을 때 도지사와 춘천시장이 공동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는 12월 달이잖아요. 제가 질문한 건 6월 달. 제가 볼 때는 선거 직후니까 일방적으로 아마 전면 재검토 선언을 하셨을 겁니다. 특히 뭐 공약으로 했다고 하니. 근데 그때 춘천시장이 찬성을 했다고 하니. 예, 협조했습니다. 당연히. 네, 그러니까 찬성했다는 뜻 말씀이잖아요. 예. 12월 달 말고 6월 달이에요. 네, 이거는 제가 춘천시장에 예, 따로 사실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협조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협조했다고요. 찬성했다 이런 뜻이죠. 아니 그 자료를 네, 해라 하면 자료 협조는 당연히 하겠죠. 네, 아니, 찬성했습니다. 찬성했다고요? 예, 제가 들은 바하고는 좀 다른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찬성했으니까
이전 지금 부지도 12월 달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당연하죠. 네. 그 올해 한 6개월의 기간 동안에 춘천에서도 그 고은리 그쪽도 하나의 글로 갈 수 있다고 제시도 했고 그거를 제가 정한 것도 아니고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니까 저하고 시장도 같이 그러면 잘 협조하겠다 공동 기자회견까지 하게 됩니다. 그게 12월이잖아요. 그게 연속되는 과정 아닙니까? 6월에 아니요, 선거에서 6월 달에 전면 재검토 선언할 때 그때 춘천시에 반대가 없었느냐 이 말입니다. 없었습니다. 반대하지 않았다. 네, 오히려 찬성했다. 네. 이런 뜻이죠.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행정의 연속성이나 신뢰성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요?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도 보면은 수년간 돈 들여서 용역도 하고 노선도 정해놓은 거를 장관이 하루아침에 그걸 바꿔버렸거든요. 저는 장관한테 그런 권한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지사가 바뀐다고 해서 사전에 선언해놓았던 여러 가지 행정 행위들을 이렇게 막 바꿔도 되는 겁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치른 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처음 얘기했던 대로 새로운 것을 추진했고요. 춘천시는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다른 의견 없이 같이 공동 보조를 맞춰 왔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그 행정복합타운 아파트 분양 때문에 지금 의회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등자 때문에 가능하다 지금 이런 주장이신가요? 그것도 그렇고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할 때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그냥 예시를 한 것이고 거기에 공동주택이 들어가는 것은 이런 대규모 개발 계획에 있어서 아주 자연스러운 기본적인 요소다. 아니, 그 저희는 당초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던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아니 그 등자에 들어있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등자가 들어있는 그 하나를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집어넣는다는 게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이 너무 아니라니까요. 편의적 해석 아닙니까? 자, 이제 어디로 가기로 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만에 도민들에게 어디로 가는 거를 밝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든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는 게 아닌 마스터 플랜을 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당연히 아파트와 같은 이 주거단지를 넣으면 당연히 그게 명시가 되겠죠. 대표적인 사업 아이템 중에 하나일 그거는 텐데. 보기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 이렇게 등자에다가 아파트 계획을 다 집어넣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건 누구도 인정을 못할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춘천시 도시재생 그 혁신지구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에 그 반대 의견서를 내셨죠. 됐습니다. 예. 이유가 아파트 때문인가요? 그거는 작년이고요. 예, 그러니까요. 네, 작년에는 그랬어. 예. 작년에는 반대 의견을 안 냈죠. 근데 행정복합타운에는 아파트가 명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도 아파트를 짓는 계획을 세우시면서 제가 볼 때는 무리하게 계획을 세우신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게 막 지금 비섞여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왜 반대를 하셨죠? 예, 위원님 비섞여 있는데요. 캠페이지 아파트를 하려고 했던 거는 작년이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국토부에서 그게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번에는 아파트를 뺀 거로 신청을 했고요. 저희는 공동주택을 당연히 넣어서 추진을 했고 경북, 충남, 당연히 안 들어있죠. 등자에 들어있다. 의원님 경북이나 충남이나 전남 어떤 도청을 옮겼을 때 4만 호씩 아파트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는 춘천시가 아파트가 부족하지. 자, 지금 계속 짓고 있고요. 다른 데는 4만 원씩 하는데 춘천은 강원도는 4천 호도 하지 말라? 그러면 강원개발공사 사업을 하기가 힘듭니다. 구조가. 어느 쪽에서는 강원개발공사를 취약한 거를 걱정하시면서 아파트는 짓지 말라 그러면 어디서 이 수입 창출을 어디서 합니까? 네.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강원도 개발공사를 위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멘트들이 좀 있습니다. 내가 시간이 다 돼서 다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강원도 개발공사가
그거는 아니고요. 아니 도청은 강원개발공사보다 100배, 500배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행정복합타운은 어떻게 그 작은 개발공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큰 것을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항상 다른데도 4만 원씩 그거를 추진하는데 강원도에서 그 10분의 1 하는 걸 가지고 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도지사님, 강원도 정선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선정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도내 인구 감소 지역 10곳 중에 6곳이 시범 사업 신청한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만큼 강원도 내의 농어촌 지역에서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지원책을 굉장히 절박하게 기다려왔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 인구가 강원도 전체가 150만 명도 곧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고 18개 도내 시군 중에 16곳이 소멸 위험 지역이고 또 그 소멸 위험 지수도 전남과 경북에 이어서 강원도가 세 번째로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정선군만 선정이 되었지만 이후에 본 사업에 들어가면 전면 실시를 통해서 도내 농어촌 지역 전체로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강원도와 국회가 이 사업 확대를 위해서 함께 협력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강원도가 시범사업 공모 초기부터 도비 부담을 좀 줄이겠다라고 해서 지원을 망설이는 시군들이 많았다라고 들었어요. 왜 이렇게 도비 지원에 소극적이신가요? 네, 망설이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시군이 지원을 했고요. 10개 시군인가 그렇게 했고 저희도 이 6곳이 신청했고요. 네. 처음엔 더 많이 했을 겁니다. 네, 왜 많이 했을까요? 하여튼 근데 왜 최종적으로 신청한 곳은 6곳밖에 안 됐을까요? 네. 여러 가지 군의 부담이 크기 도의 때문이죠, 재정 지사님. 여건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군들이 망설이고 결국엔 10곳 중에 6곳만 신청을 한 것은 군의 기초지자체의 부담이 굉장히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국비 부담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강원도 역시도 국가의 책임과 동시에 지방소멸에 놓인 시군을 지원하는 책임을 함께 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다른 지역들도 좀 살펴보니까 경남, 경북을 비롯해서 다른 시도는 가장 적은 곳이 18% 정도 도에서 지원을 하고요. 많게는 30%까지만 부담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원도만 12% 가장 적게 부담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대로면 소멸위기 지역에 놓인 시군이, 그러니까 군이죠, 정확히는. 군이 전체 사업비의 절반 가까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저는 이건 좀 온당치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도에서는 처음에 6개 곳이 응모를 했기 때문에 이 6개 곳 중에 여러 곳이 선정이 되면 좀 부담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로 좀 낮게 잡으셨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도내에서 정선군 한 곳만 선정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예산 부담도 좀 줄어든 만큼 12%에서 다른 시도만큼 적어도 한 18% 최대한 30%까지는 좀 지원을 확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지사님? 네, 하여튼 그 지적해 주신 그런 것을 잘 유념해서 하겠고요. 저 입장에서는 강원도의 모든 그 농촌 지역 시군을 다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정선 잘 됐고요. 이렇게 해서 지원 계속 해 나갈 거고 거기에 선정되지 못한 그런 군에 대해서도 네, 지사님. 어느 한쪽을 많이 지원하게 제가 되면 요청드리는 건 네. 정선군에 다른 시도보다 특별히 더 많은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네, 최소한 다른 지자체들이 하는 만큼, 다른 광역 시도가 하는 만큼 정도는 맞춰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네, 적극적으로 그리고 전향적으로 그러면 더 많이 검토해 하면 주십시오. 20%, 30% 많이 하면 좋겠죠. 그럼 거기 선정되지 못한 기본소득 한 푼도 지사님, 받지 못하는 검토를 분들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근데 검토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계속 사족을 붙이시니까 말씀이 길어지시잖아요. 예, 정선군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하는 거 반대하시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잘 돼서 강원도 내의 소멸 위험 지역 전체로 확대되어야 150만 인구가 깨질 위기에 있는 강원도에서도 더 이후에 이 사업이 시범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본 사업으로 가서 강원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강원도가 저는 30%까지 도비 지원 늘려주시면 좋겠지만 최소한 다른 광역지자체 수준으로는 늘려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연구원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강원연구원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현진권 전 원장이 그동안 비합리적인 운영으로 강원연구원을 망가뜨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는 승진 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진권 원장 전 원장이죠. 전 원장 때문에 강원연구원의 경영평가가 A등급에서 C등급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지사님 굉장히 좀 문제의식을 갖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조직인사관리와 윤리경영 시스템 구축에서 감점을 받아서 C등급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2년 연속 C등급을 받았고요. 근데 보란듯이 반성하지 않고 보란듯이 강원도 감사 때 지적받은 인물들, 징계받은 인물들을 승진을 시킵니다. 그것도 퇴임 한 달 앞두고서요. 저는 이건 특혜성 알박기 인사다라고 보이는데 지사님도 동의하시죠? 다소 문제가 있어 보여서 특정감사 지시를 네. 했고 지금 감사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 불공정한 인사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인사관리 규정도 있고 규칙도 있고 출자 출연 기간은 행안부 감독하에서 공통된 인사 원칙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진권 원장은 이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했죠. 연구원 A씨 부연구위원 2년 근무하고 연구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이거 승진규칙 위반이고요. 연구원 B씨 같은 경우는 특별 승진을 했는데 임용된 지 2년 만에 연구 및 업무 추진 실적이 조직에 크게 기여했느냐라는 것이 증명이 안 됩니다. 심지어 이분은 현진권 원장이랑 대학원 동문이다라는 제보도 있습니다. 인사관리부규정 16조 위반입니다. 그리고 행정직 승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면 채용 비위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C씨가 27년 2월인데 그때부터 승진이 가능한데 이미 승진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D씨 같은 경우는 견책을 받았고 승진 가능일은 26년 1월인데요. 승진했습니다. 똑같이 승진규칙 위반입니다.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은 바로잡아야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게다가 C씨 같은 경우는 채용 비위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직 최고직급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이게 감사 및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채용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인사와 감사 업무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것도 규정 위반입니다. 네, 강원도는 승진 인사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지사님. 그렇죠? 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용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광역단체장으로서 7개 시 또 11개 군 우리 강원도의 면적이 서울, 인천, 경기가 한 국가 전체 한 12% 되는데요. 강원도는 면적이 한 17% 됩니다. 이 넓은 쪽에를 관할하고 계신 광역단체장님과 우리 국가사무와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사님, 저희 수도권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한계치에 왔다. 이런 청년들의 집값, 수도권의 집값 급등이나 과열 경쟁, 저출산 이런 문제들이 노정되면서 수도권 과밀화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근데 오늘 지사님께서 아까 인사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수도권 광원 이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아, 강원도까지 이제 수도권의 그런 과밀함이 넘어와서 해결할 수 있는 후보가 강원도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좀 희망을 찾아서 굉장히 아까 인사 말씀하실 때 그 말에 이렇게 소름이 끼칠 정도로 딱 꽂혔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를 저도 요 바로 밑에 있는 경상북도에 지사님 시작하셨던 민선 8기부터 경제부지사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실질적인 자치권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 중앙에 가서 권한 이양을 아무리 요구해도 많은 중앙부처들이 자기 그 권한 하나하나를 꽈단위도 뭐 안 내놓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 다른 시도에서 부러워할 거는 지사님 오셔서 강원도 특별자치특별법을 노력해서 만드셨네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언제 먼저 우리가 만들어졌습니까? 네, 2022년에 만들어져서 네. 23년 6월에 실시가 됐습니다. 이제 한 2년 4개월 정도 실시되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법을 하나 자기 법, 그러니까 입법권에 계셔 국회의원 하셨으니까 잘 알지만 이거는 강원도민들에게 큰 대고를 지어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큰 성과 같습니다. 그럼 이 큰 대고래 하나하나 이제 특성 있게 아까 말씀하시는 수도권의 강원 이런 모습을 담아내는 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개정안을 내고 계시던 거죠. 2년 4개월 동안은 그럼 하신 것 중에 이 특별법 가지고 하신 것 중에 가장 성과는 뭐였습니까? 2년 4개월 동안 요 법 안에서 다른 시도가 못하던 걸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최초로 한 게 환경영향평가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 완강한 환경부를 설득해서 그 영향평가를 우리 도에서 직접 하게 됐습니다. 또 그 농업진흥지역을 푸는 권한도 가지고 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이 두 가지 또 뭐 그 밖에도 산림, 군사 규제 이 4대 규제를 지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예. 가장 우리가 이제 강원도 같은 데는 산림이 많고 또 농토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중앙에서 다 관리하던 건데 이번에 산불 경북 같은 경우는 산불 특별법 할 때 강원도의 산림경영지구인가요? 거기를 많이 이렇게 원용해서 거기 담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강원도가 사라지는 이런 마을을 살려내는 시범 케이스가 된 것 같아요. 이 특별법에서.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같은 거는 우리가 뭘 하나 하려면 그 정책 결정하고 나면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걸 도에서 하게 되면 짧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이양받았네요. 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아직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대궐에 한 칸 한 칸 채워 가시는데 부족함이 있어서 이제 개정안을 내놓으신 거죠? 예, 맞습니다. 개정안에 담아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지금 뭐 강원 국립과학원을 넣는다, 또 국제학교를 설립한다, 무슨 의료계 비대면 이거 진료를 허용한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여기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위성곤 의원님이 계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한 10분의 1만이라도 좀 따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는 수많은 그런 그 권한 이양을 했는데 저희들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자치도가 안 된 지역의 이제 입장에서 보면 강원도는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다.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중앙 권한의 이양에 따라서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사업이 하나하나씩 당겨지고 있네요.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 도민들한테 희망이 어떤 거냐면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도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 강원특별자치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동안 우리가 광역단위든 기초단위든 뭘 하고 싶어도 공모사업
이렇게 중앙에서 하는 공모사업 하나씩 따갖고 와서 특성화되지 않는 지역개발이 전국이 비슷하니까 조만조만하게 그냥 특색도 없고 수도권은 빛나는데 우리들은 전부 특색 없는 그런 도시 개발이었는데 강원도 특별자치법 이것에 의해서 강원도는 정말 수도권 바로 옆에 허브도시로서 수도권만큼 발전될 빠른 비전을 만들었다는 거에 정말 강원도민들한테 저는 와보고 축복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광역단위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사님, 그 법안 소위 우리 의원이 법안 소위 일소위에 네. 있는데 법안 소위 위원장이 윤건영 특별히 강원도민을 부탁해서 마이크 켜졌으니까 부탁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당연히 일소위 윤건영 위원장님께 정말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 말씀을 해주신 이다리 의원님도 일소위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믿겠습니다. 아이고, 지사님 검사 시절에도 아주 근무를 잘하시고 능력 있으셨는데 정치인으로서 대성하셔서 보기에 참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도 특히 강력 검사로 정말 명성을 날리시다가 또 이렇게 정치인으로 이렇게 뵙게 되니까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정치가 너무 어렵네요. 힘들어요, 정치가. 잘하고 계시는데요. 예,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지사 취임하시자마자 네버랜드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버랜드 사태가 처음에는 지사님께서 디폴트를 선언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강원도에서 그게 이제 2천 몇 원인가 됐죠. 그걸 해주고 또 거기에 추가로 이제 국가에서 유동성 확보를 해줘서 문제는 정리가 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 최근에 감사원에 감사가 있었죠. 네. 그 감사 결과가 발표됐죠. 네. 거기에 대해서 지사님의 책임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일단 제가 그 디폴트 선언한 게 아니고요. 예, 예. 디폴트라니요. 저희가 보증을 선고를 못 갚겠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냥 회생 절차로 한번 신청 가보겠다. 회생 신청도 신청. 아니고요. 예, 예. 회생 절차로 하려고 한다. 예. 그 말이 그렇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것이고요. 예, 예. 와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고랜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레고랜드 전임 도정에서 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전임 지사가 그거로 재판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많이 좀 지적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나중에 제가 그런 뭐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그럼 봐서 지사님도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무슨 이렇게 조사도 받고 그러셨는가요? 우리 도에 와서 감사원에서 뭐 한 달, 두 달 동안 열심히 조사 그걸 했는데요. 제가 받은 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충실히 소명하고 그때 그렇게 회생을 하려고 살려보려고 했던 거다. 이거를 많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지사님은 직접 조사는 안 받으시고 네, 그럼요. 지사님의 그 관련된 부분에서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 많은 아마 도민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린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 당시 지사님이 네고랜드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명태균 씨한테 이렇게 자문을 구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 명태균 게이트 수사했던 수사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자문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그런데 그 명태균과 관계에 있어서 과연 명태균 씨에게 이런 네고랜드 말고도 도저히 자문을 구하는 관계인지가 좀 의심스러워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뭐 간혹 자문을 받습니까? 그런 것까지 자문을 왜 구했을까요? 저도 그 잘 기억도 안 나고 좀 지금 와서 보니 PPT를 한번 띄워보시죠. 네. 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질문을 드리는 지사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도정의 자문이라는 것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가 과연 도정의 전문가인지 의심이 되고 이런 경우에 도민이 과연 도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 이게 명태균 씨하고 이게 자문을 구하고 그랬을까? 중요한 이 네고랜드 사태에 대해서. 저게 지금 얼핏 보니까 쭉 이렇게 써서 나는 이거 억울합니다. 내가 보증 채무 이행을
안 하겠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이걸 쫙 써가지고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많이 보내고 여기저기 막 탄원을 그러면 할 때입니다. 그대로 명태균 씨한테 도정의 자문을 구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는 중에 그 이제 명태균 씨는 제가 알던 분이고요. 알던 분이고 뭐 여러 가지 의논도 할 수 있고 하는 그 많은 분들 중에 한 분이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때 좀 너무 억울하게 이게 이상하게 저만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막 그렇게 해서 이거 억울하다 이러게 된 거다 해서 제가 알겠습니다. 보는 사람들한테는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다 보내줘. 지금 제가 예. 자꾸 이 질문을 오늘 드린 이유는 네. 지금 명태균 씨가 언론에도 발표했듯이 지사님의 공천 과정에 자기가 개입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은 지사님이 공천에 명태균 씨도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도정에까지 끌어들인 거 아닌가라는 지금 제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공천 과정에서 명태균 씨 도움이 받았다는 언론의 보도는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그게 그래도 이 광역단체장 뭐 공천을 하는데 한 사람이 뭐 그걸 좌지우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명태균 씨의 이야기하면 김건희 여사와 연결도 본인이 시켜줬다고 한다. 근데 그 말도 맞습니까?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택도 아닌 얘기입니다. 아닙니까? 네. 제가 더 이상 그분을 질문 않겠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명태균 씨로부터 도정의 자문을 받는 것은 많은 도민들이 많은 우려를 할 겁니다. 그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양양 오색 케이블카 있죠? 네. 예, 그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중단됐죠? 중단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희귀식물은 다 옮겨놨고요. 예, 벌목 거기 있는 나무들을 이제 일부 벌목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실태 조사하고 지금 이제 동절기를 맞아서 그게 아주 절차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나무 하나 베는 것도 다 협의해야 되고 나무 하나하나를 전부 실태 조사를 하고 공사하는 있습니다. 데는 문제 없다. 공사하는 데는 문제 없다는 그냥 것이죠. 지금 공사 중이라고 보시는 게 너무 맞습니다. 공사 중이고 네. 여기에 대한 위법성 문제는 다 해소가 되신 거죠. 수도 없는 소송을 했는데 최근에도 또 무슨 소송이 하나 더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26년에 지금 개장을 하는 목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26년 개장은 아닐걸요? 그게 좋았어. 그게 중요한 네. 게 아니고 네. 지금 이 26년 말 26년이 맞을 26년 겁니다. 말이었습니다. 네. 오색 케이블카 경영 주체를 하기 위해서 양양 관광개발공사 예. 그 했죠. 근데 예. 설립 무산됐습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타당성 검토 그게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거를 신청을 했는데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뭐 이런 사유로 해서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드롤의 윤거정입니다. 지사님, 공천 과정에서 명태균 씨랑 협의한 바 없습니까? 협의요? 그냥 예. 지인의 한 사람으로 뭐 의논은 할 수 있었겠죠. 카톡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카톡도 보내고 했는데 지금 좀 그렇게 자꾸 질문하시니까 아니요. 좀 제가 묻는 난감합니다. 말씀에 간단하게만 답변하면 네. 되시는데 제가 이 질의를 안 하려고 하는데 존경하는 양분남 의원님 질의에 진실을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요. 지사님께서 먼저 명태균 씨한테 카톡도 보내고 믿고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2차 질의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고요. 잠깐 시간 멈춰주십시오. 다음 레고랜드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앞서 지사께서 말씀하셨지만 강원도가
지급 보증한 대출 만기일이 다가오자 회생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사님 맞으시죠? PPT 내용 맞죠? 또 회생 계획 발표한 거는 맞습니다. 예.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다음 PPT 봐주십시오. 그런데 그 회생 계획 발표에 따라서 시장에서 대혼란이 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불이행으로 이해가 되고, 그래서 심지어 정부에서 채권시장에 50조 알파 규모의 유동성 공급 대책도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한마디로. 다음 PPT 넘겨주세요. 심지어 같은 당인 국민의힘조차 정부 여당에서조차 비판을 합니다. 이번 금융위기는 레고랜드에서 촉발됐다라고 당시 유성걸 위원장도 이야기하고요. 윤희숙 국회의원도 채권시장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지사께서 하셨던 말씀이 다음 PPT에 나옵니다. 보시죠. 좀 미안하게 됐다. 회생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지 안 갚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채권단이 부도 처리를 해버렸다. 대국민 사과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네. 예. 자, 여기서 제가 좀 따져보려고 하는 건 채권단이 왜 부도 처리를 해버렸냐. 저기 지사께서 이야기했던 저기에 세부 내용을 따져봐야 경기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PPT 봐주십시오. 강원도가 2달 전에 2,050억의 상환이 불가피하다라는 걸 두고 투자유치과에서 도지사에게 2022년 7월 8일 날 보고를 합니다. 이후에 법무법인과 여러 차례 회의와 자문을 거쳐서 회생을 추진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발표 하루 전에 비서실장 주재 회의를 합니다. 이 흐름에 대해서 도지사님 맞으시죠? 하여튼 저는 안 갚는다고 말한 적이 아니, 그러니까 이 흐름에 없습니다. 대해서 맞는지를 제가 여쭙지 않았습니까? 이 흐름이 틀립니까? 제가 PPT 보여준 내용이? 대체로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대체로가 아니라 맞습니다. 도의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니까요. 다음 PPT 봐주십시오. 여기에서 핵심이 나옵니다. BNK 투자회사와의 협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BNK라는 투자회사라는 건 뭐냐고 하면 일종의 채권단입니다. 채권단하고 협의를 잘 해야 되는데 회생 절차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김진태 지사도 발표하는 과정에서 압니다. 대출 채권자인 BNK 회사 입장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BNK의 협의를 제대로 했냐라는 부분인 겁니다. 다음 PPT 봐주십시오. 지사께 여쭙겠습니다. 사전에 그 발표를 하기 이전에 BNK 투자증권과 사전 고지한 바가 있습니까? 당연히 했고요. 예 아니요만 짧게 이야기 좀 나중에.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BNK 일방적 주장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아니요. 좀 곤란합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국감하러 온 거예요. 예, 사전 고지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당연합니다. 예. 그다음에 대출 약정 이행 공문 사본에 대해서도 확인하셨습니까? 저거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억이 안 나시죠?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좋습니다. 다음 PPT 봐주십시오. 지사께서 BNK랑 확인을 했다라는 건 이겁니다. 담당 국장이 공식 대면이나 공식 문서가 아니라 자문회사 담당 변호사하고 통화한 게 전부였습니다. 즉 BNK와 협의했고 강원도 계획에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하우에서 답변하니까 그걸 인정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2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답변 기회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회생에 잠시만요. 들어가려고 그러면 채권자와 협의하는 잠시만요. 거는 아주 당연한 겁니다. 잠시만요. 협의를 다 했는데 시간 좀 멈춰주세요. 협의를 해놓고 지사님 시간 멈추라고요. 질의를 듣고 답을 하십시오. 좀 제대로 제지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시했지 않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국감하러 온 거지 지사님 설명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다음 PPT 보시면요. 여기 잠깐 시간 멈춰주시고 현재호 대변인이라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발언서로 나와주십시오. 이분을 부르는 이유는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당시 국장은 담당 변호사에게 비공식 답변을 듣고 정책 결정을 했고요. 현재호 과장님께서 당시에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BNK에서 기한 이익 상실로 판단할 걸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당시 회의에서 이런 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호 대변인님 맞습니까?
그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결과제로서 아니요, 그러니까 BNK를 설득하는 게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BNK가 설득됐습니까? 공식 공문이 주고 받았습니까? 그 업무는 그 법무법인 하우에서 그 책임지고 하는 거로 그렇게 역할 분담이 돼 있었습니다. 역할 분담, 이게 화우에서 공문 받은 게 있습니까? 공문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하우 담당 변호사가 BNK가 이해할 거야 라고 하니까 그 말만 철썩 믿고 도지사가 입장 발표해가지고 수십조를 때려놓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났던 거 아닙니까?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강원도가 수십조짜리 이야기를 하면서 공문도 하나 안 받고 이야기합니까? 변호사 전화 하나만 달랑 믿고 일 처리를 합니까? 저희가 기업예생을 신청한 게 아니고요. 하겠다고 해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것 때문에 BNK가 부도 처리를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아니죠. 말장난 하십니까? 아니 지금 BNK 의견을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BNK 의견을 말씀하시는 아니요, 것 제가 묻잖아요. BNK는 일종의 채권단이에요. 그 채권단의 사전 동의를 얻었어야 되는데 그 어떤 공식적인 문서를 얻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공문 받은 게 있습니까? 담당 과장 이야기하세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우 측 변호사가 BNK한테 전화로 물어봤더니 그럴 거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 말이 틀립니까? 그건 맞는데요. 그걸 믿고 그 법무법인이 그 잠시만요. BNK의 그걸 믿고 사고를 저지른 겁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예? 강원도에서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가 났습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 주거 아파트가 너무 많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행정복합타운의 경우는 국비나 도비가 들어가는 정부의 재정 사업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한마디로 개발공사가 수익을 통해 가지고 사업비를 충당해야 되는 구조이고, 이런 케이스들은 전국의 각 지자체 지도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죠? 그래서 항상 쟁점이 되는 게, 물론 지적한 것처럼 주거 용지를 어느 정도 비율을 할 것이냐는 존재를 하지만 그 자체에 대한 평가는 우리 도가 철저하게 용역이라든지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결정낸다고 봐야 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 그 구성을 보면 공공청사, 그러니까 도청사나 법원, 검찰청이 들어가잖아요. 네. 이 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복합타운의 도청사가 도청. 한 3만 평, 예. 또 그 정도에 해당하는 예. 것이 법원검찰. 그러니까 한 17%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공원 녹지가 16% 정도 되고요. 도시 기반 시설 용지가 59%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도로가 19.8%입니다. 여기서는 수익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맞죠? 맞습니다. 그럼 결국 수익을 어디서 발생할 거냐? 그럼 결국은 상업이나 주거 일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런 개발 계획을 세우는 거는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주시죠. 네, 이런 대규모 개발에 공동주택은 당연히 포함되는 사안으로 저희가 봐야 됩니다. 제가 일본에서 유학도 하고 일본에서 외교관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아파트 안에 구립 도서관을 집어넣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지자체들마다 재정의 자립도가 낮고 힘이 들면 결국은 민간의 수익 사업이 발생하는 곳하고 융합형으로 가요. 그게 수용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경직되게 주거하면은 뭐 유착관계 혹은 뭐 특혜 이런 것 쪽으로만 자꾸 접근을 하는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 주거단지가 없게 되면 그래도 미니타운을 지어놓고 밤만 되면은 완전히 또 다른 공동화가 됩니다. 네, 그 주거 기능도 같이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자연스럽다고 더 생각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세종시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 수도, 그다음 나머지 더 옮겨가야 되지만 결국은 주거가 같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그럼 제가 원래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걸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일각주의가 좀 심각한 상황인데 PPT가 저한테는 전혀 보이지가 않네요. 아, 저쪽에 있네.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한데 강원도는 18개 시군 중에서 16곳이 소멸 위협 지역이죠. 맞죠? 네. 예, 그 점에 있어서 지사님이 강원도 인구 유지를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사님이 되고 난 이후에 조금의 변화는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PPT를 보면 2024년도 강원도 학계 출산율이 전국 평균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한 전국에서 5위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지사님이 그리고 또 강원도도 수도권으로 떠나는 젊은 층이
많이 있는데 강원도의 경우는 지사님이 취임하고 난 그 시점 2022년에 비해서 20대 인구 유출이 갈수록 조금 줄어드는 긍정적 면이 보입니다. 지사님 뭐 알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제가 통계를 이렇게 보니까 좀 탓이도 하고 비교해서 그런데 그리고 또 강원도에서 강원도 20대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이유는 다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는 게 88.5% 정도로 나옵니다. 이거는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방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려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조금은 고무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네. 2022년도부터 교육을 위해서 강원도를 떠나는 청년보다 강원도를 찾아오는 청년이 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 업무 보고에 보면 지사님이 그 라이저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라이저 사업이나 또 글로컬 대학을 육성 지원하는 이러한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혜를 누리고자 하는 젊은 인구들이 들어오는 것 아닌가라는 측면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좀 넘겨보시죠.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강원도의 3대 인구 전략, 정주 인구 150만 명을 유지한다. 그죠? 생활 인구를 45만 명을 유치한다. 그리고 우수 외국인 5만 명을 유치한다라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좀 달성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특히 생활 인구에 주목해서 뭐 생활 도민증 발급이니 이런 것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정주 인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인구 유출, 그것도 젊은 인재들 유출을 제가 설명을 좀 들었고 지사님 취임하고 난 다음에 조금씩 유출의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고 이렇게 수치상으로 노는데 이 정주 인구를 늘릴 때 핵심은 젊은 층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오랫동안 맞습니다. 여기서 정주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구를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점에 있어서는 강원도가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 다음 PPT를 보시면 2024년 작년이죠.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의 삶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강원도 청년의 80.2%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라고 했는데 전국 평균을 대비해 보면 17.1%나 높습니다. 혹시나 이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고요. 바로 최근에 영월을 해서 공공임대주택 최초로 네. 하나 이제 준공을 했고 나머지 8개 시군에서 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칭찬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옆에 PPT 옆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각 그 군별로 지금 하고 계시는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제가 조금 이렇게 같이 곁들여 놨는데 아주 잘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넘겨보시면 아까 생활인구 45만 명 유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 강원도로 오고 있는 생활인구는 작년의 경우는 424만 명 그리고 강원도 전체 인구의 2.8배이고 인구 감소 지역만 놓고 보면 인구 감소 지역만 놓고 8.8배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왔다 가는 상황인데 생활인구 45만 명이 유치라는 건 명예 도민증을 발급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꼭 그렇진 않은데 그 생활 인구 늘리는 일환으로 명예 도민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예. 22,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생활 도민증만 해도 작은 군 하나 인구를 지금 저희가 모집을 했고요. 그리고 금년과 내년을 강원 방문해로 선포해서 해마다 2억 명씩 지금 유치를 하려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이광재 전 지사님이 우리 관할 국회의원이셨는데 그때 우리 그 영월서에 와서 한번 강의를 하셨는데 그때 강원도의 애환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뭐 눈물도 좀 보이시고 한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근데 20년 후에 강원도는 많이 변했고요. 이제 뭐 우리 오늘 지사님 또 여러 가지 의욕도 보이시고 업무 보고에도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노력들이 이런 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인데
지사님 강원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관광업의 비중이 높다 그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산업의 비중을 높여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뭐 관광 산업이 워낙 중요하니까 그 PPT 한번 보시죠. 이게 작년에 한 1억 5천 명 정도 왔다 가신 모양입니다. 2022년도에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강원도에 뭐 놀러 많이 옵니다. 많이 오고 가고 하는데 여기 뭐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의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이제 뭐 설악동이나 정동진 같은 경우에 노후화가 되고 있고 이제 제가 보니까 오늘 아침에 와서 이렇게 신문을 도민일보를 봤는데 여기 앉아 체류형 관광이라는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한 85% 이상 되는 사람들이 무박형으로 와서 그냥 하루 놀고 가고 하기 때문에 이제 철원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뭐 오색빛 물든 천원의 밤 체류형 관광도시 될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고의 노력을 이제 기울이고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작년 국감 때 부산에 가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부산도 뭐 관광이 되게 이제 여러 가지로 하드웨어 인프라는 잘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제주도나 부산이나 강원도 이런 관광 비중이 좀 높고 국내 관광객들이 많은 또는 외국에서도 많이 오는 이런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문제점이 제가 보기에는 밤에 할 게 별로 없습니다. 밤에. 그죠? 예. 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 콘텐츠 안 그래도 K컬처가 굉장히 이제 요즘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문화 콘텐츠 밤에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좀 개발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옛날에 런던에 3년 동안 주재관으로 있었는데 거기는 뭐 런던은 뭐 말할 필요 없이 세계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사천성에 가는데 그건 또 변금이라고 또 유명한 또 즐길거리가 있고 야간에 옛날에 항저우에 갔을 때는 송순 가무쇼라고 그게 또 대단한 송나라의 그 역사를 다룬 그런 문화 콘텐츠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다른 대책 있는 게 보니까 그런 점이 좀 빠져가지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죠? 예, 그렇지만은 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 연결해 가지고 이제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릴 게 있습니다. 지사님 그 망상 일지구 개발 사업이라고 아시죠? 네. 거기에 그게 이제 결정된 게 작년 6월인가요? 작년 7월 6월입니다. 그죠? 네. 예. 그런데 이거는 뭐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그냥 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게 뭐 한 1조 3천억이 들어가는 워낙 대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이것도 맨 관광하고 연계돼 가지고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 이제 제가 듣기로는 경합이 두 군데가 됐는데 하나는 이제 중흥건설이라고 큰 기업체, 하나는 대명건설이라고 비교적 소규모인데 그리고 중흥건설은 옆에 주변에 토지도 좀 매입을 하고 그죠? 주변 토지 53%를 매입해 가지고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시공 능력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이제 우위에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대명건설로 됐다. 여기에 앉아 의구점이 한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앉아 대명건설의 대표가 누굽니까? 여성분인데 이분이 서모씨인데 이분이 한 달 전에 배임 정제 혐의로 이제 대법원에서 그렇게 2024년 5월 대법원에서 원심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6월에 대명건설이라는 게 이게 사업자로 1조 3천억짜리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이 사업과 관련된 배임이라면은 뭐 이런 경제범죄인데 배임 정제 뇌물하고 관련된 이런 범죄인데 이게 이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업자로 선정되니까 아무래도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심사위원회나 이게 다 구성됐을 텐데 그게 도덕성이라는 기준 혹은 뭐 어떤 사업의 청렴성 이런 거는 평가가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요것만 가지고도 우려를 할 수 있는데 거기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서모 씨의 남편이 현직 근데 검사였거든요. 그 당시에 법무부의 기획조정실장이라면 검사장이고 굉장히 요직이고 윤석열 검찰 정권이 뭐 친윤 검사로 뭐 어느 정도 가까우면 친윤 검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분류되는 인물이었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사님. 아무래도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이 정도가 되면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 뭐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가 대충 생각하고 하던 것들이 점점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노선을 막 확정된 노선을 갑자기 한마디로 변경하고 뭐 이런 정도니까 이것도 분명히 특히 작년 6월이면은 윤석열 검찰 정권의 그게 뭐 최전성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 지사님도 마침 검사 출신이고 하니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은 정황상 뭔가 있었다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남편이 누군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뭐 연락하고 한 적도 없습니까, 지사님? 당연하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게 그럼 공사가 그럼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지금 다 아직 차곡차곡. 토지도 매입도 못하고 작업력에 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데 그거 혹시 제 말에 반박할 뭐 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네, 주십시오. 의원님 제가 그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뭐 우려해 주시는 걸 유념해서 하겠습니다만은 요거를 이런 거를 선정하는 데는 공무원들이 막 이렇게 뒤에서 그렇게 못합니다. 정확하게 그 선정위원들을 해서 거기서 PT 받고 다 평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아주 못 들어보던 이상한 데가 했으면 정말 모르겠으되 대명이면은 강원도에서 1위입니다. 네. 그리고 전국적으로 대명 리조트가 전국적으로 또 이쪽 분야에 또 잘하고 있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뭐 어쨌다는 것이 아니라 선정위원들이 선정을 해서 이제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서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가 주관적 평등 요소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뭐 이게 뭐 이런 걸 뭐 경험해보지 못하고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지사님 잘하십시오. 잘해가지고 도민들이 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잘해가지고 다음에 또 뭐 이런 거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주시는 말씀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지사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봤더니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해서 많은 기획들을 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구 변화를 쭉 살펴봤더니 2017년도에 156만 명이던 시절에서 인구가 쭉 줄어서 원래 인구가 150만 9천 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연간 한 0.44%씩 계속 줄고 있고 지난해에 비해서는 이제 8,300명이 줄어서 0.6%가 감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강원도의 꿈은 200만이 목표인데 꿈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어서 안타까우시겠습니다. 지사님. 네,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 제주도 마찬가지로 한 2년 전부터 이제 인구가 줄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이제 비전도 중요하지만 결국 살고 있는 사람들, 살고 있는 도민들의 삶을 어떻게 윤택하게 하는가, 그것이 지역의 경쟁력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제주도 강원도처럼 지난 3, 40년 동안 쭉 개발을 해왔지만 그 개발의 만큼 도민들의 삶이 윤택하다, 행복해졌다, 그런 것들은 좀 낮더라고요.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저는 이제 이광재 국회의원이 생각이 납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이제 출마 조건으로 이 법을 5월 내에 통과시켜달라고 당 지도부를 갖고 본인이 출마한 저는 이광재 배지와 바꾼 법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도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시간 좀 멈춰주시고. 예. 지도를 보면 강원도에 이제 특징적인 시멘트 공장이 몰려 있습니다. 강원도에 시멘트 공장이 몇 개이신지는 아시죠, 지사님? 예. 지금 5개가 네. 5개가 있습니다. 그 특별히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다음 영상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다양한 폐기물들이 들어갑니다. 석탄재는 물론 슬러지와 폐타이어, 폐고무와 폐합성 수지까지 시멘트 제조 원료와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시멘트를 만들 때 석회석에 폐플라스틱과 폐타이어 등을 같이 넣습니다. 쓰레기가 타면서 염소와 1급 발암물질 등 각종 유해물질이 섞여 나옵니다. 그래서 먼지를 따로 걸러내 포대에 모아두는 건데 이게 다 사람 이거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 봐, 이게 다 뭔지 뭐 이게 되게 콧구멍. 낮에 좀 덜어가무려는 이 타이어 태우는 냄새가 엄청 납니다. 엄청 많이 나고 여기 가득해가지고. 그만 펴주시고요.
그 시멘트는 공정 과정에서 쓰레기를 연료랑 넣어서 연료랑 원료랑 함께 넣어서 그 사용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공장의 최근 3개년간 평균 대기오염 물질 배출 현황을 보시면요, 강원 지역은 173 ppm, 강원 외 지역은 142 ppm. 그리고 먼지를 보면 강원 지역은 5.3, 그리고 이제 강원 외 지역은 3.99. 강원 지역이 제대로 관리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강원도 환경 기본조례에 의하면 도지사는 다음과 같은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 도지사는 사전 배려 원칙을 고려해 노력해야 하고 오염인자 책임 원칙에 근거해서 합당하게 활동을 해야 됩니다. 또한 사렵 이 부분은 뭐 이제 보시면 사려 배려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런 원칙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존법에서는 정부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도가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네. 그런데 강화된 기준을 설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지사님? 그러니까 지역의 주민들께서 피해를 호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은 앞서 보셨듯이 다른 지역의 시멘트 공장에 비해서 질소 산화물, 먼지 평균 배출량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의 쓰레기를 전부 다 강원도와 충북에 있는 시멘트 공장에서 전부 다 유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강원도의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네, 지금 지적하신 것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그 문제가 많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그 유관기관과 합동 지도 점검도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 뭐 건강 검진 같은 것도 시군과 함께 또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배출 기준을 강원도가 새로 설정해야 됩니다. 물론 저 또한 관련되어진 관계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텐데요. 그 이전에 강원도가 판단해서 배출 기준을 높여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대기오염 물질 그 선별 시설이 있습니다. SCR이라고 선택적 환원 촉매제라는 시설이 있는데요. 그 시설을 갖추게 되어지면 유독 물질의 80%에서 90%를 거를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것이 기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있는 시멘트 공장에는 전혀 시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설치를 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관련 기금을 지금 이제 재단을 운영하고 계신데 재단 운영이 아주 주먹구기식입니다. 재단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이루어진지 혹시 아십니까? 시멘트 산업사회공헌재단 잠깐 살펴봤는데 인건비가 1년에 4억 5천씩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네 뭐 청년에 뭐 100만 원 나눠주고 200만 원 나눠주고 뭐 시청에 한 20억씩 주고, 이게 그 시멘트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 대책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원래는 이거를 세금 관련된 세금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정치권이 합의를 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에 공헌 기금을 만들어서 그걸 잘 관리하겠다 했는데 강원도가 이 문제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감사해 보시고 적정하게 이 비용이 사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고요. 아까 그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좀 살펴보니까 최근에 또 그 법으로도 이걸 한 2배 이상 엄격하게 강화를 시켜서 그렇게 법 개정할 때 저희가 이 시도의 의견을 충분히 냈고 그게 좀 입법적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강원도가 맑은 물, 맑은 공기, 상징 강원도 아니겠습니까?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원도청이 살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그 레고랜드 관련해서 강원도와 하우 그리고 BNK 투자회사 간에 뭐 혹시 우리 지사님이 좀 더 보충적으로 설명하실 게 있습니까? 예. 그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저도 법률가입니다. 우리 지자체가 보증을 했는데 보증을 안 서겠다고 당연히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거는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남는 것은 회생 절차에 들어가려고 한 것 자체가 시장을 흔들었다. 그러면 그거는 뭐 인정하겠습니다. 법에 정해진 절차도 이용하려고 하면 그렇게 또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거는 제가 인정하겠고요. BNK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이미 좀 시간이 지났고 BNK 당사자들 지금 다 여기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아주 금융과 관련된 철저한 양 당사자 간의 이해가 있는데 한쪽의 주장만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쪽 말씀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BNK 회생에 들어가면 그거는 필수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3개월이나 우리가 대충 기한을 연장해서 선이자까지 다 납부를 했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거를 그대로 지급 청구를 하는, 이렇게 금융계에서는 하루아침에 아침 저녁으로도 이게 바뀌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지사님.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기간적인 명단을 보면서 조금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게 있는데요. 우리 강원도에 지금 제일 큰 문제, 아까 제일 큰 산업 중에 하나가 관광산업, 그죠? 그다음 또 그중 해난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소멸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응을 할 것이냐, 이 이야기인데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 관광국장님 지방서기관 지역 소멸 대응 정책관 물론 직급이 높다고 해서 유능한 사람은 아니고 뭐 일을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중 강원도의 산업은 관광을 활성화시켜서 강원도를 좀 발전시키자. 그리고 강원도가 가장 지금 해난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소멸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부분에 고민을 하실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들을 보면 한 직급씩 낮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방서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요거는 대외적으로도 보면 관심이 없을 수 있다고 보일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런 형식이라도 좀 갖춰서 이런 부분은 좀 해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 국장 직위를 승진시킬 때 이 4급에서 승진을 시키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도 공통되는 예, 현상인데요.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챙겨 보십시오. 유념해서 그것도 일치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양구남 의원님께서 오색 케이블카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랜 논란과 진통 끝에 어려움을 이기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역에도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라고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 단계에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환경단체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은 어떻습니까? 추진이 잘 되고 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어렵죠.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착공을 해서 차곡차곡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더 속도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내년 26년 하반기에는 이 준공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까? 네. 이게 왜냐하면 정말 오색 케이블카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주자로서의 어떤 사명감, 책임감을 가지고 이걸 꼭 성공을 시켜 주셔야 된다. 다른 지역에 예를 들면 강주 무등산 케이블카, 부산 항정산 케이블카, 뭐 저희 지역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이걸 쭉 보면서 오색 케이블카가 어떻게 되는가를 쳐다보고 있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 이 갈등 과정을 이겨나가고 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설득을 하고 그리고 어떤 재정 수지 적자가 나느냐 흑자가 나느냐 하는 부분을 딱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대한민국의 대표 주자로서의 어떤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 부분만큼은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과정의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른 데하고 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게 지금 41년의 기다림 만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베는 것도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으로 공사를 해서 명품 친환경 케이블카를 만들어서 운영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지난 그 강릉의 그 제한급수 예를 들면 가뭄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홍역을 겪으셨는데요. 그리고 자연 재난이 어떻게 이기려고 노력도 하지만 우리 인위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강원도 상수도 누수율이 많이 높다는 건 아시죠? 네. 강원도가 21.7% 누수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이면 20은 빠진다는 소리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춘천은 5%에 불과한데 삼척은 42.7%, 태백 40.1%, 정선 38.1%, 약 40% 정도가 누수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지금 실컷 물을 뿌려봤자 40%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식수단이 있는데 지난 5년간 국비를 들여서 334.3km를 정비했습니다. 전체가 도내 노고 갈로가 5,300km 정도 되거든요. 이걸 다 어떻게 커버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땅도 넓고 특히 네. 지금 예를 들어주신 곳이 대부분 고지대 네. 탄광 지역으로 이 고저차 수압으로 인한 파손 우려가 또 많고요. 또 겨울에 많이 춥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또 준비를 하겠지만 이 중앙 정부에서도 또 결국 많은 예산 문제죠. 예산 결국 지원을 예산 좀 문제죠.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좀 중앙부처나 저희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신청할 때부터 같이 공유를 해서 좀 미리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겨울은 겨울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이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 부분 환경부 쪽이죠. 어떻습니까, 노수갈로?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지사님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